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방송신문 유정민 아나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다문화, 다국적, 다인종의 시대로 빠르게 변모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 다문화 방송신문에서는 매주 다양한 분야의 유명한 명사님들을 만나 다문화 관련 정책과 의견을 함께 들어보고 또 경험담을 이야기해보는 스페셜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명사 인터뷰 시간이죠. 용산경찰서 김호승 서장님을 만나 뵙기 위해 용산경찰서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저희들이 반갑습니다. 먼저 용산경찰서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용산경찰서는 용산서만의 어떤 특별한 전입 신고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전입 신고식은 아니고 저희 용산서가 좀 신임 직원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젊은 다른 경찰서들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한 30대로 가장 젊은 경찰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임들이 또 많이 오는 편인데, 저희 용산 지역적 위치 자체가 보시면은 서울의 가장 한가운데고, 위로는 남산, 아래로는 저희들이 한강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또 이제 저희 시설들이 저희 여기 백범 선생님을 기념하는 백범 기념관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임들이 저희 서를 처음 와서 이 서에 대한 어떤 애착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일단 남산 타워에 가서 경찰서 관내를 전부 다 좀 조망을 해서 전체적인 우리 관내를 위에서 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또 지역적 특성상 서 가운데 미군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저희들이 미군 부대를 지키는, 외곽에서 지키는 역할만 좀 하고, 실제로 우리 경찰관들이 그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좀 상황이어서, 이번부터는 신임들이 왔을 때 남산 가서 지리를 한번 보고, 미군 부대에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저희 백범 기념관, 저희가 백범 선생님이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 경찰이라는, 옛날에는 경무국장이 초대 경찰청장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백범 기념관에서 백범 선생님의 그런 어떤 얼과 뜻을 한번 기리면서 새로운 출발을 좀 다짐하는 그런 하루의 행사를 첫날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산경찰서가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책임감도 막중하시고, 또 굉장히 여기 서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프라이드가 상당히 높으실 것 같아요. 프라이드라기보다는 직원들이 다들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믿고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우리 훌륭하신 김호승 서장님과 또 열정을 다해 일하시는 우리 경찰 직원분들 덕에 참 든든하고 안전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서장님께서는 방금 전 소개해 주신 백범 김구 선생님과 관련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종교단체와 특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 경찰이 저희들 어느 때보다도 인권 경찰에 대한 기치를 좀 갖고,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새롭게 노력을 하려고 좀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백범 기념관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고 했을 때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또는 우리 또 경찰관들 경우에도 사건 취급하다가 다치거나 또는 사실 여러 가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유라든지 아니면은 좀 적절한 그 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각 그 큰 사찰 등에서 템플 스테이를 운영하면은 그 뭐 이제 물리적으로 다치거나 한 것들은 병원에서 치료하면 되지만은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보정해주고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지금 템플 스테이 크게 운영하는 그 지금 공주에 있는 마곡사, 그다음에 그 지금 조계사하고도 아마 이제 저희들이 MOU 별도로 또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강릉에 가면은 그 낙산사하고도 저희들이 그 MOU를 지금 체결을 했고, 반가운 소식이네요. 특히 마곡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백범 선생님께서 그 일제 때 그 실제 도피해서 거기서 그 법명, 그러니까 승적을 받은 그 사찰이기도 하고, 실제 일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수색을 피해가지고 잠깐 계셨던 유서 깊은 사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마곡사하고 저희들이 템플스테이 관련한 그런 MOU를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용산경찰서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아픔과 그런 슬픔들을 함께 한 만큼 이런 역사적인 좋은 뜻에 동참해서 함께하고 있네요. 충남 지역 보령 경찰서 서장님으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보임하신 용산이란 곳은 서장님의 시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지방하고 서울이기 때문에 일단 치안 수요나 이런 면에서 물리적인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차이라는 것보다는 저희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경찰서 중에 한 군데입니다. 또 지역 자체가 여기 오래전부터 실제로 거주하신 원주민들이 많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외곽 그 새로 생긴 지역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 예전부터 원래 원주민, 그러니까 서울 뭐 토박이라고 하고 해야 될 그런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시고 또 거주하시면서 생활하시고 하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지방의 좀 오래된 도시하고 좀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차이가 가장 크고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보령이나 여기하고는 뭐 몇 배 차이가 나지만은 전체적인 정서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그 지방에 있는 서하고 유일하게 서울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닮은 면도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산은 특히 이태원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관광과 거주 목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나 각종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용산경찰서장님의 어떤 대비책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산은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양한 외국인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지역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그 저희 용산에는 대사관저가 약 한 100여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저의 약 한 40% 정도가 용산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각종 그 대사들을 비롯한 외교 사절들, 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그 해외 기업 주재원들,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영어 관련된 종사자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결혼해서 이민하신 이민자들, 그 다음에 여기 또 대사관들이 많다 보니까 난민 신청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다른 지방이나 이런 대학은 좀 다르게 그 특정 지역 국가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다양한 국가의 그 외국인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저희 용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제 외국인 범죄와 관련해서는 그 제외 외국인이 실제로 용산에서 좀 증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치 그 외국인 그 체류 외국인 그 수를 보면은 16년도부터 매년 뭐 7%, 6%, 8% 이렇게 해서 16년 대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약 한
30만 명? 30만 명 정도? 전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 범죄는 전국적인 추세로도 증가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매년 한 7%, 매년 한 10% 가까이 지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일부 이제 외국인들이 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에 그게 이제 보도가 되면 그 외국인들 범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 내국인 범죄에 비해서는 그 외국인 총범죄율이 뭐 한 절반 정도고, 그다음에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보다 그 범죄율이 높은 국가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죄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서울청에서는 저희 용산, 그다음에 이제 마포, 영등포, 구로, 광진서에다가 외사 안전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국제범죄 수사대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관할 경찰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외사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사범죄 정보관을 두어가지고 범죄 관련 동향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경찰청에서 외사 특채자를 별도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특히 우리 용산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좀 배치를 하고 있고, 지금 특히 이태원 같은 데 이제 저희들이 많다 보니까 이태원에도 그 외사 특히 언어 특채자들을 위주로 해서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산시 그쪽에 또 많이, 안산시에 그 다문화인들이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다문화인이 한 80%고 한국인이 20%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외사계장하고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외사계장도 외사계장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도 저게 이게 지금 우리 외사계장 얘기가 좀 공감을 하는데, 다문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어떻게 되면은 좀 차별적 용어가 아닌가. 사실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국적이라는, 또는 이제 이미 결혼해가지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문화인이라는 어떤 그 별도의 용어를 가지고 그거를 갖다 한계 짓고 구별 짓는 것 자체가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고려해볼 문제도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용산 지역에는 다문화 가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다문화라는 말도 차별적 그런 단어 같아서 이제는 저희부터가 좀 많이 고치고 개선하도록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용산 지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역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지역 특성상 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이태원 옆에 그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영어 언어와 관련된 그 젊은층 외국인들,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 출신들이 좀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 동부 이청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상사 주재원이라든지 공가는 그 가족들이 실제로 집단으로 좀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남동 쪽에 보면은 그 이슬람 성원이 있는데, 이슬람 성원에는 아무래도 그 서남아, 그다음에 동남아, 아프리카 출신 그 무슬림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용산이 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족들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게 그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들이 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방의 경우에는 아마 그 우리나라 사람을 남자를 배우자로 두고 입국한 여성들이 그 아마 많은 편이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용산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그 외국인 남성이 우리나라 그 여성하고 결혼한 비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관들이 많다 보니까 난민 신청 그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 불법 체류하면서 적을 여기에다 두는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아주 월등하게 좀 많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그런 외국인들 대상으로도 저희들이 그 지역마다 좀 그 용산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구역이라든지 이거에 맞춰가지고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이촌 글로벌 빌리지 센터, 그다음에 이주 여성 자주단체인 그 톡투미 등 이 네 곳을 저희들이 외국인 도움센터로 지정을 해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각종 접수되는 여러 가지 상담 사례를 우리 경찰서 외사계에서 그 연결을 받는다든지 현장에 진출해 가지고 상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글로벌 빌리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외사계 직원이 직접 매주 금요일 오후에 현장에 가서 생활법률 상담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그 가정을 직접 그 방문하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 예방 교실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이태원 지역이 그 외국인들 이렇게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많이 그런 어떤 선진 그런 정책들로 이렇게 편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 신문사가 있는 안산 지역에서도 이렇게 활발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아마 안산도 비슷한 정책은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같이 그 경찰서에도 어차피 다 외사계가 있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우리 외사계장이 아주 능력이 출중해서 더 잘하고 있지만은 그 다른 서라든지 그 지방청들하고 충분히 교류해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지고 가장 나은 정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는 그런 영광을 이게 주고받으시는 게 그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예요. 네. 서장이라는 게 이게 직원들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요즘은 제가 생각하는 그 기관장이나 여기는 같이 가는 자리지 이게 무슨 책임을 나누고 그런 자리지 이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끌고 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경찰계획 조직이 상당히 군대계획 조직 같은 그런 게 이게 조직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뵈니까 또 나름대로 많이 아니 요즘은 그 저희도 뭐 저도 경찰 지금 한 25년 됐지만 근데 뭐 초기에는 약간 그런 면들도 있지만 지금 자체는 왜냐하면 경찰 업무 자체가 사실 이렇게 이제 제가 두 분 만나 뵙지만은 현장에서 뛰는 거는 제가 뛰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움직이고 경찰 업무의 기본이 사실은 뭐 앉아서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서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듣고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그 업무인데 결국 그 만나는 업무들은 우리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그 일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나 아니면 우리 과장들이나 위에 있는 저기들은 현장에 뛸 수 있는 직원들이 일을 가장 편하고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봐야 되죠. 굉장히 마인드가 정말 훌륭하시고 다 그럽니다. 지금. 아니 아까 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지덕 용 다 갖추셨다고. 그러게요. 이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문화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는데 특히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인 용산 경찰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용산이 이태원이라든지 외국인들로 좀 특화된 그런 걸로 소가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외사 관련 치안 수요가 어느 지역보다 있는 그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그 제주에서 있었던 예민 난민 사태에서 이렇게 보듯이 그 잘못된 그 왜곡된 정보가 그 뭐 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특정인들의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슈화돼서 서로 자기만의 주장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아마 사회 전체가 또 다른 홍역을 또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경찰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찰서 일이 그 치안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마찬가지로 지역 내 이제 여러 가지 그 외국인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생각지 않은 다른 문화들로 인한 어떤 그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평안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바르게 잡고 그다음에 평안한 그 어떤 치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바른 생각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저희들이 정보도 공유하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서는 게 가장 그 중요한 우리 경찰서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찰서가 이게 그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사실은 뭐 저도 경찰관이지만은 저도 다른 경찰서 방문하기 굉장히 좀 꺼려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 일반인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경찰서 오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네, 그렇죠. 근데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또 언어가 좀 소통이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또 본인들이 실제 어려움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피해를 호소해야 될 경우가 있는 경우에 상담을 받는 것도 아마 쉽지 않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그 다른 노트를 통해서 또는 다른 분들한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우리 경찰관들이 알게 되면 사실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다 그 알게 된 그 상황부터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서인데 항상 그 여러 가지 협조하고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여건을 좀 갖추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좀 편하게 경찰서를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뭐 저희 자체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 외사계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다른 기관들하고도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찰서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이 좀 방문을 해주시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 다문화 방송 신문 개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은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다른 기본적인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거는 다르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다른 여건, 다른 문화를 겪었던 사람들과 같이 저희들이 지내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해하고 노력하는 그 선봉에 서서 우리 기사를 쓰고 알리려고 하시는 우리 다문화 방송 더 발전해 주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만나 뵈니까. 유명하진 않고. 유명해지겠죠. 오래 계실 테니까. 외사계에서 근무하시니까 몇 가지 질문. 우리 외사계장한테도 좀 물어볼 거 같아요. 진짜 여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편집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 편하게 그냥 물어보시면 막히는 게 없을 겁니다. 직접 외국인들을 상대하고 발로 뛰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담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사장님 눈치 보지 마시고요. 원래 눈치 잘 안 봐요. 아니, 미담을 얘기해야 되는데 딱히 미담 같은 게 떠오르는 그러면 힘든 점, 가장 힘들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점 말씀해 주시면. 사실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3년, 5년 계획해가지고 와서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평생 자기 자식도 키우고 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외국인들 볼 때 뜨내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은 몇 년 살고 자기네 나라가 돈을 못 써요. 거기다가 우리가 임금 체계가 좋으니까 돈을 모아서 나가겠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진짜 여기서 뿌리 내리고 우리 사회 일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지만 앞으로도 또 기여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구별돼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순간에 우리 사회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나도 노력하는 거고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구별지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를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사람을 그냥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으로만 봐주면 좋겠어요. 네,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럼 용산에서 이렇게 외사계 쪽에 계시면은 혹시 이제 다른 데로 이전하시면은 그때도 또 같은 분야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사는 사실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저희는 의사 특채 제도가 있어서 특채자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순환보직으로 지역경찰관서에 근무를 한 후에 5년 동안은 해당 경찰서 외사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에 가더라도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고요. 그래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뭐 외사계 경력이 좀 계속 길어지죠. 우리 외사계장이 그 용산 같은 경우에 외사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외사계장 아무나 발령 안 해주는데 작년에도 올해 저 왔을 때 그 딴 데로 가려는 걸 제가 꼭 들어가지고 사실인가요? 그 피치 못한 잔류를 받아주셔가지고 잔류할 수 있었습니다. 외사계장이 영어도 아주 잘하고 우리 이제 외사계 직원들이 그 뭐 영어뿐만이 아니고 아랍어 전공도 있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어. 그렇게 해서 일본어, 특채. 거의 기존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특수과 외에는 거의 다 언어가 다 소통이 된다고. 근데 요즘 저희 경찰관들이 젊은 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태원 파출소 아마 이제 가보셔도 혹시 알겠지만 직원들이 그 여사 특채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외국어들이 어느 정도 다 되는데 다 능력자들만 용산에 모이신 것 같아요.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 인물도 좋습니다. 그런 인물도 좋고 예. 요즘 직원들이 제가 가도 가끔은 갈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직원들 너무 잘생겨. 아니 헤어스타일이 이게 원래 저는 안 통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지휘관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게 좋잖아요. 예, 아니 좋으신데 그래도 옛날 같았으면 경찰 헤어스타일은 전혀 인정 못 받기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 정모를 쓰면 정말 단정한 머리예요. 그러네, 딱 그러고. 그러네, 예. 딱 제 옆에 해가지고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기장에서 이태원 가면은 전혀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럼 수사하기 편하신 건가? 남들이 저를 제 직업으로 보질 않으니까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업무해주기 쉽게. 그러니까 이게 업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고 달라 보이세요. 이제 많이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들이 변모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딱딱한 모습에서. 아주 다 그래. 범부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군자는 나라의 안위를 두루 살핀다 하죠. 군자다운 마인드와 리더십으로 늘 국가의 안녕을 살피고 타인을 먼저 헤아리시는 우리 사회적 지도자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다문화 외국인 관광특구 미국 용산기지의 대명사인 용산경찰서의 김호승 경찰서장님을 만나 뵙고 다문화 관련 고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특별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용산경찰서 김호승 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함께 하신 우리 김인호 외사계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함께 전합니다. 이상 다문화 방송신문 유정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